깨질 것 같은 머리를 붙잡고 눈을 뜬 민준이었다. 으, 원래 민준은 평소에 술을 잘 즐기지 않는 편이었다. 하지만 잠에서 깬 민준의 코에 자신한테서 나는 독한 술 내음과 심한 두통은 그가 아주 많은 알코올을 섭취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독한 숙취를 이겨내기 위해 민준은 휘청이며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다.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고 나서야 민준은 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하얀 와이셔츠는 빨간색으로 군데군데 물들어 있었다. 꼭 어린아이가 물감으로 색칠 공부라도 한 듯한 모양새였다. 뭐지? 내가 언제 빨간 잉크라도 만졌었나? 스탠드 등만 켜진 어두운 거실을 밝히기 위해 민준은 전등 스위치를 켰고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두 눈으로 믿기 힘든 현실이었다. 분명 민준, 자신의 집 거실이 맞았다. 그런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붉은색이 묻은 칼과 수건.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민준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자신의 옷에 묻은 붉은색을 살펴보았다. 하얀 수건에 묻어있는 색깔과 같은 색이었다. 갑자기 구토감이 밀려왔다. 민준은 다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속에 있는 독한 위스키를 비워냈다. 입을 헹구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테이블에 있던 칼은 뭐지? 거울 속 민준의 얼굴과 목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당혹감으로 하얗게 질린 민준의 얼굴은 목과 옷에 묻은 새빨간 피와는 너무나도 대조되어 보였다. 거실로 다시 돌아가는 그의 걸음이 위태로워 보였다. 결이 곱게 흐르는 흰 대리석으로 된 테이블 위에 있는 칼을 집어든 민준은 순간 자신의 눈앞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 여인의 모습에 칼을 떨어뜨렸다. 방금 누구였지? 다시금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왔다. 안녕? 누군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화들짝 놀란 민준은 자신이 이제는 환청까지 듣는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시 누군가의 소리가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들려왔다. 저 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궁금하지? 내가 알려줄까? 뭐, 민준은 순간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야? 시발 누군데? 지금 내 집에서 장난질이야? 정말 저 칼이 누구의 피로 물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딴 거 알고 싶지 않으니깐 네가 가져온 물건들 가지고 돌아가! 순간 민준은 그의 머리가 멍해지고 몸 전체가 땅속으로 푹 꺼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전에도 몇 번 느껴본 감각이었다. 항상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된 후에는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나곤 했다. 간혹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친하게 지내는 어릴 때부터 자신을 돌봐준 유모 겸 비서인 최 실장한테서 민준의 성격이 가끔 달라지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곤 했다.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그 일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네가 생각하는 거 맞아. 내가 너고 네가 나야. 다시 머릿속에서 자신의 목소리이지만 더 낮고 더 차가운 목소리가 귀를 울렸다. 민준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있는 칼로 향했다. 그럼 내가 저 칼로 누군가를 죽였다는 건가? 응, 맞아. 자신의 혼잣말도 이놈은 들을 수 있는 것 같았다. 원래 평소에 민준이라면 이미 취한 상태에서 술을 더 마시지 않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술에 취하지 않고는 견디기 힘들 것 같았다. 위스키 바트를 들어 잔도 없이 벌컥벌컥 들이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들이부었다. 풀로, 다 삼키지 못한 위스키가 거친 기침과 함께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조금 진정이 된 것 같아? 이놈은 오늘 자신을 내버려 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술 기운이 다시 강하게 돌면서 민주는 어느 정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너, 저 칼이 어떻게 사용된 건지나 얘기해봐. 직접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직접 보라니, 여기에 시체가 있어? 응,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야. 어딘지 알려줄까? 민주는 또 다시 구역질이 치미는 것 같았다. 자신이 사는 공간에 누군가의 싸늘하게 죽은 시체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살아있는 동물도 죽이거나 괴롭힌 적이 없던 민준이었다. 그런 그가 사람을 죽였다니 가당치 않은 말이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자신이 따뜻한 피가 흐르고 생생하게 살아있던 생명체를 죽였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탁자에 있는 피 묻은 수건과 칼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침착함을 되찾은 민주는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다. 보여줘. 너도 보면 좋아하게 될 거야. 아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깐 닥치고 안내나 해. 우선 서재로 가봐. 서재? 민주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떼며 책 읽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자신이 이 집을 지을 때 가장 신경 써서 만든 공간인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 도착한 민주는 가득한 책 내음에 마음이 좀 더 진정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자신이 보는 시야에서 이 공간 어디에도 죽어있는 시체는 없었다. 맨 왼쪽에 있는 책장에서 세 번째 칸에 일곱 번째 책을 빼봐. 책을 빼자 생전 처음 보는 레버가 있었다. 민준이 레버를 내리자 책장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덜컹하고 열리는 것 같았다. 자, 이제 책장을 옆으로 밀어봐. 책장 뒤에는 철로 된 문이 하나 있었다. 이거 철제 방탄문 있다. 내가 신경 좀 썼지. 네가 어떻게... 난 이런 거 만든 기억이 없는데. 당연히 넌 기억에 없겠지. 내가 너 잠든 동안 너 인척하고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깐. 그리고 네가 놀랄까봐 지금까지 비밀로 했던 거였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민준에게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경우였다.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신이 있다는 것도 믿기 힘든 일인데 죽은 시체와 거기다 비밀 공간이라니. 이 모든 게 너무 버거웠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던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